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2015년 2회 3과목 데이터베이스 일반 41번부터 고고고고 준비됐나요? 예, 41번부터 달려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액세스의 보고서. 자, 보고서 개체. 우리 액세스 잠깐 열어보면 여기에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 또 폼도 있죠. 보고서도 있습니다. 뭐 물론 중간에 쿼리는 없네요. 그래서 개체에는 보통 테이블, 폼, 쿼리, 보고서, 뭐 매크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문제 보고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고서는 주로 이제 화면이나 인쇄를 프린터로 인쇄를 하기 위한 개체가 되겠죠. 자,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 쿼리, SQL 구문을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때 폼이나 보고서는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레코드 원본은 테이블, 쿼리, SQL 구문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고서에 조건부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엑셀의 조건부 서식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액세스는 는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또 액세스의 조건부 서식은 3개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조건부 서식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네 번째, 자, 보고서의 컨트롤을 이용하여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자, 여기에도 레코드 원본이 있고 여기에도 아까 레코드 원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이고 얘는 컨트롤의 레코드 원본입니다. 무슨 차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여기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속성에 보시면 레코드 원본이 있습니다. 자, 이 레코드 원본 점점점을 클릭을 해서 자, 쿼리 등 또는 SQL 구문 등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외에 이번에는 여기서 사용하면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이런 텍스트 상자 컨트롤에서 레코드 원본을 사용을 하면 자, 컨트롤 원본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는 주로 이제 테이블의 필드명 또는 뭐 수식으로 작성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우리는 바운드, 안 들어가 있는 걸 언바운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고서의 컨트롤을 이용하여 레코드 원본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해야 되겠죠. 컨트롤 원본. 자, 아까 우리가 여기서 봤었죠. 레코드 원본이 아니라 컨트롤 원본이라는 거. 또 하나, 자, 그거는 그럼 넘어가시죠. 대충 비슷하게 넘어가죠. 자, 사용된 테이블의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보고서는 결과를 화면으로 보거나 인쇄하기 위한 용도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추가 삭제 등은 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추가 삭제할 수 있는 것은 폼이 되겠죠. 폼. 자, 따라서 41번에는 4번이 틀린 겁니다. 레코드 원본도 틀렸지만 이거는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 수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 뒤에 입력을 하거나 수정은 보고서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41번에 4번이 틀린 내용이고 4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SQL 구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얼터란 변경을 하겠다. 뭘 변경을 해? 구조 변경을 하겠다. 뭐에 대한 구조? 테이블, 고객이라는 테이블에 대한 구조를 변경하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변경을 할 거냐? 제거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제거하겠다. 뭐를? 취미라는 필드를 제거하겠다. 삭제하겠다. 취미 필드를 여기 고객 테이블이죠. 고객 테이블로부터 취미 필드를 제거하겠다. 삭제하겠다. 자, 그런데 캐스케이드라고 되어 있네요. 캐스케이드. 제가 간혹 이 캐스케이드를 읽을 때 캐쉐이드 이렇게 읽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론할 때 캐쉐이드, 캐스케이드를 캐쉐이드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좀 발음을 강하게 하면 캐쉐끼들 그렇게 되는 캐쉐끼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아, 기분 나빠. 캐쉐이들 다 죽여버려. 자, 그래서 캐스케이드는 해당 필드와 연관된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함께 삭제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캐쉐이들 다 한꺼번에 죽여버리겠어. 삭제해버리겠어. 함께 삭제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리스트릭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트릭트. 자, 다른 테이블의 내용은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삭제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3번의 캐스케이드는 해당 필드와 연관된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삭제
다른 테이블의 내용도 함께 삭제를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3번도 맞는 거죠. 이 개쉐이들, 기분 나쁜 개쉐이들 다 싸그리 킬을 해버리겠어. 그런 거죠. 자, 네 번째. 고객 테이블이 수정되면, 자, 테이블의 구조를 변경하는 건 맞죠? 테이블의 구조, 이 얼터가 변경, 수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테이블의 구조가 변경되면 여기서 변경하는 거죠. 변경되면 취미 테이블, 취미가 테이블이었나요? 취미는 필드명입니다. 자, 취미 내용도 함께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드롭의 명령어를 썼기 때문에 제거가 되는 겁니다. 취미 테이블도 아니고 수정이 아니라 제거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3번 문제. doCMD라는 겁니다. 자, doCMD.openform employee. 자, 얘는 폼명이 됩니다. 왜? 오픈폼이니까. 오픈 쿼리 그러면 쿼리가 되고, 오픈 리포트 그럼 보고서가 되는 거죠. 현재는 폼이라고 그랬으니까 폼명이 되겠죠. 폼명. 자, 이 오픈폼을 우리는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메서드. 자, 앞에는 개체명이 되겠죠. doCMD 개체명. 자, 그러면 doCMD 개체에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 전부 다 메서드라는 거죠. 메서드. close, undo, openform, quit. 전부 다 메서드라는 겁니다. 그런데 doCMD 개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메서드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doCMD 사용할 수 있는 개체, doCMD 개체에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 오픈폼이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고, 자, close, 닫아라, 폼을 닫아라, 폼. doCMD.close, 그럼 폼이면 폼, 보고서면 보고서, 뭐 이렇게 닫으라는 소리겠죠. 자, 그 다음에 quit, 액세스를 종료해라. 얘는 어떤 개체를 종료하는 겁니다. 개체를. 그러나 얘는 액세스 자체를 종료하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폼 열기, 오픈 폼 또는 오픈 리포트, 뭐 런 커맨드, 메뉴를 실행하는 거, 우리 액세스 자체 내에 메뉴 같은 거. 그 다음에 런 매크로를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는 아웃푸트, 이런 것들도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doCMD 개체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그러면 close, open form, quit 전부 다 doCMD 개체의 메서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undo는 컨트롤 개체의 메서드로 사용합니다. 컨트롤은 리쿼리, 새로 고침, 셋포커스, 그다음에 undo, undo라는 말은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컨트롤 Z의 의미입니다.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그다음에 size to fit, 컨트롤 크기를 텍스트나 이미지 크기에 맞춰서 조정하는 컨트롤 개체에 해당된다라는 게 2번입니다. 따라서 2번은 doCMD 개체가 아니라 컨트롤 개체에 이용된다라는 것. 자, 43번에 2번. 44번 문제. DBMS 데이터베이스. DB가 데이터베이스죠. M은 매니지먼트, 관리죠. S는 시스템, 즉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총칭하는, 전체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게 DBMS입니다. 자, DBMS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DBMS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이 모여 있어요.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 자, 그러면 그 무수히 많은 데이터들에 모여 있는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단점. 데이터 중복 시. 자, 똑같은 자료가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자, 그래서 A, B, C, D 이렇게 쭉 나가야 되는데 A가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뭔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게 무수히 많아봤자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중복을 가져온다면, 데이터가 중복돼서 무수히 많은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관성,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또 무결성, 결함이 생겨버리는 거죠. 결함의 유지가 어렵고, 그 다음에 갱신, 고치려면 다 고쳐야 돼요. 그거 언제 다 고쳐? 자, 백업, 언제 다 백업해? 자, 복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또 전산화 비용이 증가가 되고, 시스템이 복잡하여 파일 예비, 백업이죠. 아까 여기서 백업과 회복, 리커버리, 복구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 또 그거에 대한 DML, SQL 구문을 써야 돼요. SQL 구문을 우리가. 그래서 이 SQL을 사용하는 고급 프로그래머가 필요합니다. 아, 돈도 없는데 그거 언제 다 돈을 마련하죠? 자, 아무튼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장점들. 자, 장점들이 있다면 데이터의 독립성이다. 자, 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중복을 최소화하는 거. 아까 우리가 중복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업과 복구에 관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자, 하드웨어나 DBMS 구입 비용,
전산화 비용이 추가가 되고 고급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수 있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중앙 집중 관리가 어렵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4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다음 중 쿼리를 실행할 때마다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조건값을 입력하도록. 자, 쿼리라고 나왔는데 이 쿼리가 실기시험에서도 20점 정도의 배점을 차지합니다. 또 우리가 이 쿼리의 종류가 9종류나 돼요. 9종류나. 너무나 많아요. 자, 그래서 뭐 크로스텝, 매개변수, 통합, 실행 우리 잠깐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만들기에 가서 뭐 쿼리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쿼리 디자인 이렇게 만들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쿼리가 선택 쿼리입니다. 테이블 만들기 쿼리, 만들기란 새로운 테이블, 지금 현재 성적과 평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겠다, 또 다른 테이블 만들겠다. 추가란 이 둘 중에 하나의 어디엔가 더 밑으로 추가하겠다, 그런 말이죠. 업데이트 쿼리, 크로스텝 쿼리, 삭제, 통합, 뭐 그 외에 뭐 삭제 쿼리 여기 있네요. 이런 쿼리들이 총 9종류가 있습니다. 9종류가. 여기 요약 쿼리도 있네요. 요약 쿼리. 자, 이렇게 쿼리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쿼리의 개념들을 잘 모르면 문제를 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뭐 하나는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학번 이름, 학과 점수 4개의 필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조건, 여기 이름에다가 조건에다가 이런 대괄호 형태 이렇게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름이죠. 이름. 자, 얘를 쓰지 않고 한번 봐볼까요? 얘를 쓰지 않고 실행을 해보면 총 10명의 학생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밑에 보면 탐색 단추에 1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명이 한꺼번에 다 나오는데 정찬우, 김희경, 정민우, 김승현 이렇게 이름이 쭉 있는데 이 중에 한진이라는 학생만 알아보고 싶다. 내가 한진이를 딱 입력을 하게끔 누구?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대괄호 형태로 이렇게 넣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도 물어볼까요? 자, 이름이 뭐예요? 이러고 실행을 했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없을 때는 10명의 모든 학생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했죠? 이 형태로. 그리고 여기에다 쓰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뭐예요? 매개변수. 네가 입력해라. 네가 입력한 값이 보여질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한진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한진이, 그랬더니 총 10명 중에 한진이라는 학생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쿼리를 뭐라고 한다? 매개변수 쿼리라고 한다. 자, 이 매개변수 값을 입력을 해서 사용자에게 어떤 조건의 값을 입력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 게 매개변수 쿼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건 값을 입력받아 그랬으니까 정답이 매개변수. 반드시 이와 함께 작성을 해야 된다. 자, 14년 6월 28일, 14년 2회 때, 15년 2회 때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14년 2회 때도 이 매개변수 쿼리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텝 쿼리. 크로스텝 쿼리도 자주 종종 출제되는데 12년 3회 때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크로스텝의 쿼리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행과 열의 형태로,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열입니다. 이쪽이 행입니다. 이쪽이 행, 이쪽이 열. 엑셀의 피벗 테이블 형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값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때 행머리 글은 최대 3개까지, 열머리 글은 반드시 1개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값이 있는데 합계, 평균, 개수. 개수는 주로 이제 숫자의 개수일 수도 있고 텍스트들이 개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값을 표현하는 게 크로스텝 쿼리. 크로스텝 쿼리란 행과 열에 대한, 행은 3개까지, 열은 1개까지, 그리고 어떤 텍스트, 숫자 등등의 값들을 표현할 수 있다. 자, 통합은 2015년 1회 때 우리가 출제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유니온 또는 유니온 올 이렇게 해서 그 2개 이상의 테이블이나 쿼리에 대응되는 것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유니온 쿼리였습니다. 유니온 통합 쿼리. 자, 그 다음에 실행 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행 쿼리. 실행 쿼리에는 추가 쿼리, 그 다음에 삭제 쿼리, 업데이트 쿼리, 아까 우리가 여기 또 봤던 거 있었죠. 자, 테이블 만들기, 추가, 업데이트, 삭제. 크로스텝은 여기 있죠. 삭제, 업데이트, 추가, 만들기 이런 것들이 추가 실행 쿼리에 해당됩니다. 실행 쿼리.
자, 그리고 아까 추가 쿼리와 테이블 만들기 쿼리. 추가는 기존 테이블에 추가하는 겁니다. 테이블이 새로 안 만들어져요. 그러나 테이블 만들기는 새로운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13년 3회 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추가 쿼리는 기존 테이블에 새 데이터행을 추가하는 경우이며 테이블의 데이터를 복사해야 하는 경우, 새롭게 테이블을 만들어서 복사해야 되는 경우는 테이블 쿼리 만들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45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폼 작성을 위해 폼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보면은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하여 폼 닫기 매크로를 실행시키는 명령 단추를 삽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마법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폼이니까 얘는 좀 닫고 폼을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래쪽에다가 폼 바닥글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보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단추가 있죠. 자, 컨트롤 마법사를 풀고 단추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자,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컨트롤 마법사를 사용을 하고 다시 단추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명령 단추 마법사가 나오면서 레코드 작업, 탐색, 폼 작업, 여기 폼 닫기 열기 있죠. 이렇게 뭐 기타 보고서 작업들도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폼 닫기 단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폼 닫기 단추. 자, 마법사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매크로 단추를 만들 수가 없지만 마법사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 속성 시트에 그림을 설정하면 폼의 배경으로 그림이 표시된다. 자, 현재는 폼에 그림이 없습니다. 그림이 없지만 여기에 폼 속성, 여기가 폼 속성입니다. 자, 폼 속성에 보시면 모드 쪽에 가서 보겠습니다. 모드에 여기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림이 없죠. 자, 이렇게 눌러서 그림의 내 사진에 가서 그림의 배경을 뭐 코알라 이런 걸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그림이 배경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직선, 도형 등의 컨트롤을 삽입할 수 있다. 자, 여기 보시면 직선 여기 있습니다. 선. 그 다음에 사각형 이런 도형들을 만들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화 및 정렬 기능으로 레코드를 그룹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룹화 내용들은 없습니다. 자, 이 그룹화 내용은 저장하지 않고 자, 보고서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보고서 디자인 보기에 보시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화 및 정렬은 어디서 나온다? 보고서에만 있다. 폼에서는 그룹화 및 정렬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룹화 및 정렬은 보고서에 사용되는 기능으로 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자, 47번 문제. 속성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하이폼의 제목을 변경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더블 클릭하면 속성 시트라고 있습니다. 현재 뭐 보고서도 되고 폼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폼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폼의 이름이 현재 보면 성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 자, 이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자, 여기서 직접 변경하면 폼 이름이 변경이 돼버리는 겁니다. 폼 이름이. 자, 그런데 모드에 보면 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캡션. 여기서 개인별 성적 변환이라고 해보시면, 자, 이렇게 개인별 폼의 이름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폼의 이름을 순간적으로 변경을 해줄 수 있는 게 캡션입니다. 자, 그럼 모두에 뭐를 사용했죠? 캡션을 사용했습니다. 모두의 캡션. 자, 그런데 모두 우리 모두 다 같이 모두는 없네요. 모두는 없죠. 자, 그런데 캡션은 여기 있네요. 캡션. 자, 형식도 있네요. 그럼 형식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원래 이 모드는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에 보면 캡션이 여기 있죠. 캡션. 여기에 형식의 캡션이나 모드의 캡션이나 같은 건데, 여기에는 모두가 다 있으니까 뭐 구별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는 형식의 캡션을 이용했다는 거. 자, 그래서 1번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따라서 캡션이 중요한 거죠. 캡션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48번 보고서의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먼저 페이지 설정 문제를 보기 전에 12년 2회, 13년 3회, 14년 2회, 15년 2회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꼭 한 번씩은 출제가 되네요. 자, 그러면 닫고, 자, 보고서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보고서에서 디자인 보기를 열고, 그리고 여기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페이지 설정에 페이지 레이아웃 얘를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이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클릭을 해도 됩니다. 자, 인쇄 옵션이 있고 페이지 탭이 있고 열 탭이 있네요. 자, 먼저 인쇄 옵션에서는 여백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이 부분도 과거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자, 데이터만 인쇄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만 인쇄를 하면 어떤 서식이 있죠. 편지지 양식 같은 거. 멋있는 편지지. 내가 줄까지 그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줄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안에 있는 글자들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만, 데이터만 인쇄하고자 한다는 거죠. 서식은 빼고 내용만 인쇄하고자 할 때, 자, 인쇄 옵션에 데이터만 인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쇄 옵션에서는 여백이라든가 데이터만 인쇄를 설정할 수 있고, 페이지에서는 용지의 가로 세로, 용지의 크기 또는 프린터, 기본 프린터로 할 건지 아니면 내가 어떤 프린터를 선택할 건지 이런 것들이 페이지 탭에 있습니다. 열 탭에는 열의 개수, 행 간격, 그다음에 열 크기, 너비하고 높이, 그다음에 열 레이아웃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자주 출제된 걸로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 열로 구성된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열이 여러 개일 때는 열 탭, 여기 열 탭 있죠? 열 받는 게가 아니라 열 관련해서는 열 탭에서는 열의 개수, 행 간격, 열 너비, 높이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인쇄 옵션에서는 여백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또 여기 인쇄 옵션에는 아까 데이터만 인쇄라는 게 있었죠. 데이터만 인쇄. 자, 그래서 체크하면 컨트롤의 테두리, 눈금선, 선이나 상자 같은 그래픽은 인쇄 안 되고 표시하지 않고 데이터만 인쇄가 된다. 자, 페이지 탭에서는 뭐였죠? 아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에는 용지 방향, 용지 크기, 프린터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페이지 탭에는 인쇄 범위로 인쇄할 페이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인쇄 범위 지정할 수 있나요? 인쇄 범위는 어디서? 오피스 단추 인쇄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피스 단추에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인쇄할 페이지 있습니다. 인쇄할 범위들을 인쇄 범위를 모두로 할 건지 어떤 페이지를 할 건지 어떤 선택한 레코드, 이 레코드는 폼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폼에서만. 자, 이렇게 인쇄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건 오피스 단추 인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 페이지 탭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49번. 자, 49번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 속성 시트 창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텍스트 상자죠. 텍스트 상자의 컨트롤 속성 시트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뭐 아까 우리가 형식 같은 거 캡션이 있었죠. 근데 여기는 없네요. 아, 폼에 있는 경우 서로 틀립니다. 자, 여기는 폼인지 보고서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폼이든 보고서든 보겠습니다. 아무튼 형식, 데이터, 이벤트, 기타 모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 실기할 때도 막 저도 가끔 헷갈려요. 아, 이게 기타에 있었나? 이벤트에 있었나? 이걸 다 어떻게 외워요? 특히 이제 데이터 쪽, 폼 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폼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자, 폼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에 뭐 컨트롤 원본이라든가 뭐 행원본, 콤보 상자의 경우에는 행원본, 이벤트 같은 거는 알 거예요. 이벤트 막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벤트. 뭐 이벤트는 영어로 돼 있죠. 그다음에 기타, 뭐 형식, 데이터는 컨트롤 원본이라든가 뭐 행원본, 뭐 콤보 상자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좀 알 수 있지만 형식이나 기타는 조금 잘 봐두거나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4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실기할 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외워야죠 뭐.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각각의 기타 탭, 데이터 탭, 형식 탭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뒀으니까 한 번씩 참고를 해주시고 3번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다음 중 테이블에 데이터가 입력되는 방식을 제어한다라고 되어 있죠. 입력되는 걸 제어하는 방식에는 자, 우리가 주로 유효성 검사, 입력 마스크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또 이제 기본 키라는 것도 있죠. 기본 키. 기본 키는 뭐예요? 기본 키를 설정하면 비워둘 수가 없어요. 공백, 널이라고 그러죠. 널을 만들어둘 수가 없습니다. 또 똑같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입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색인에 보면 중복된 값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자, 색인에는 중복된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테이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테이블로 넘어가서 자, 여기 학과가 있습니다. 학과에 보면은 기본 키를 설정하면 자동으로 인덱스가 중복 불가능이 들어갑니다. 중복 불가능. 기본 키는 아까 말했죠. 비어들 수도 없고 널이 될 수도 없고 또 중복이 돼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중복 불가능을 한번 풀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를 풀고 자, 그러면 풀면 인덱스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덱스를 중복 가능과 중복 불가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 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중복 불가능이 들어가지만 기본 키를 설정하지 않고도 중복 불가능과 중복 가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중복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할 수 있죠. 그러나 기본 키는 중복된 값이 입력되도록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은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하고 입력 마스크는 뭐 우리 입력 마스크 중에 L, 9, 뭐 그 다음에 0, 샵 이 세 가지가 숫자죠. 이 세 가지가 0, 9, 샵. 그 다음에 문자는 LA가 대표적인 형태. 뭐 모든 문자를 입력하는 엔드 연산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아무튼 이런 어떤 타입을 문자냐 숫자냐 공백이냐 이런 타입들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입력 마스크는. 자, 그 외에 이제 정답은 4번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복이 될 수 없으며 비어둘 수 없으며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본 키입니다. 즉 우리 주민번호 같은 거 학교의 학번 같은 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그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기본 키라고 하죠. 자, 근데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학과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경영학과가 무조건 새로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경영학과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학과에 여기 기본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값. 여기다가 경영학과라고 쳐주면 데이터가 입력되지 않은 맨 아래쪽에 이렇게 기본값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자,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값은 기본 키가 아니라 기본 값이라는 겁니다. 기본 값. 자, 이렇게 해서 50번까지 풀어봤고 자, 5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콤보 상자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콤보 상자. 자, 우리 콤보 상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폼으로 디자인 보기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학과가 콤보 상자. 콤보 상자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콤보 상자라고 하죠. 자, 이 콤보 상자에 대한 속성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콤보 상자에 대한 속성.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컨트롤 원본. 우리 앞에서도 컨트롤 원본을 잠깐 봤었죠. 컨트롤 원본. 자, 아까 여기서도 어디였었죠? 컨트롤 원본과 보고서 원본. 뭐 설명하다가 본 것 같은데 금방. 자, 컨트롤 원본의 경우에는 주로 이런 텍스트 상자가 컨트롤 원본입니다. 컨트롤 원본. 자, 텍스트 상자는 컨트롤 원본을 사용을 하고 자, 이 콤보 상자는 컨트롤 원본도 사용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행원본을 사용한다는 거. 행원본을 이용해서 쿼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아까 SQL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 원본은 필드명이라든가 이런 주어진 필드명이라든가 점점점을 이용한 수식을 작성할 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즉 이 컨트롤 원본에는 SQL 구문이라든가 폼이라든가 보고서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폼이나 보고서는 당연히 안 되죠. 폼이나 보고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도 자, 테이블이나 쿼리. 자, 컨트롤 원본은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할 수 없지만 이 콤보에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SQL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 컨트롤 원본은 오로지 컨트롤 원본을 이용해서 필드나 수식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원본에 SQL, 뭐 테이블 등등 사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SQL이나 테이블 등등을 사용을 할 수 있는 건 콤보 상자의 경우에 행원본이 가능합니다. 행원본.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행원본이라고 되어 있죠. 행원본. 이 행원본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 값 목록, 필드 목록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테이블 쿼리, 값 목록, 필드 목록. 또 바운드열 여러 개의 필드를 우리가 주어졌을 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드가 학번과 전공 두 가지가 있죠. 학번과 전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운드열을 1로 주면 학번이 저장이 되는 거고 바운드열을 2로 주면 전공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운드열을 뭘로 주느냐에 따라서 얘는 바운드열을 2로 줬네요. 그러면 전공이 저장되겠죠. 자, 여기서 바운드열을 뭘로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값을 저장할 건지
몇 번째를 저장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록값만 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록값만 허용. 자, 여기 형식에서 모드 쪽에 가볼까요? 자, 맨 아래쪽에 있을 것 같아요. 목록값만 허용. 자, 목록값보다는 데이터가 빠르겠네요. 아까 행원본 같은 거, 콤보는 전부 다 데이터. 자, 지금도 보면 제가 왔다 갔다 해요. 헷갈려요. 자, 어디 있는지. 그런데 시험에서 어디가 뭐 있는지 정확하게 찝어내기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에 가보면 목록값만 허용이라는 거 있습니다. 목록값만 허용이 아니라면, 자, 여기 보시면 이 외에 여기 지금 5개의 학과가 있네요. 그 외에 다른 학과도 입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목록값만 허용이 예로 되어 있다면, 이 기존에 주어진 값 외에는 다른 것을 입력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로 설정되면 목록에 제공된 이외의 값을 추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1번에 자, 컨트롤 원본의 경우에는 필드나 수식으로만 작성을 할 수 있고, 이런 테이블이라든가 SQL이라든가 쿼리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건 콤보 상자의 행원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컨트롤 원본은 자, 수식 계산, 필드나 수식 계산을 할 때는 컨트롤 원본, SQL문이나 테이블 쿼리를 할 때는 행원본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자, 52번 문제, 15년 1회 때도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자, ERD, Entity Relation. 자, 개체와 개체, 이런 거 있었죠, 우리가. 자, 이런 사각형 개체, 엔티티, 사각형 개체와 개체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걸 우리는 ER 모델 또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ER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가 개념적 설계 단계입니다. 자, 특히 이런 그림도 좀 보면 사각형은 개체, 엔티티가 되겠죠. 속성, 그 다음에 속성에 이런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건 기본키, 아까 우리가 주민번호라든가 학번, 중복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마름모는 관계, 연결하는 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관계도, 엔티티 릴레이션 다이어그램, 관계도를 그리는 건데, 어디서?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좀 받은다면 개, 눈물, 개가 눈물 흘리나요? 개, 눈물, 이렇게 저는 애우라고 그래요. 자, 개, 눈물. 그 중에 ERD 다이어그램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그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테이블 구조를 표현하는 논리 단계, 그 다음에 저장 장치에 의한 저장을 위한 단계, 물리적 설계 단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정규화 과정입니다. 중복을 최소화,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중복을 최소화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중복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우리는 정규화 과정이라고 하고, 개념적 설계 단계와 논리적 설계 사이에서 시행을 한다. 즉, 이 단계와 개념 단계와 설계 단계 사이인데, 설계 단계, 논리 단계에 영향을 준다. 논리 단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개념 단계에서 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막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럼 결국 개념 단계에서 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따라서 관계, ER 다이어그램 관계도 개념 단계에서 작성을 하고, 정규화 과정도 개념 단계에서 작성을 한다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12년 1회, 13년 3회, 15년 1회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페이지와 페이지 S가 중요합니다. S가 들어가면 전체 페이지, 여기는 현재 페이지. 자, 그러면 전체 몇 페이지다? 전체는 5페이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뭐가 찍혀야 돼요? 5가 찍혀야 돼요. 여기에는 1이 찍혀야 되겠죠. 자, 여기는 뭐가 찍혀요? 페이지니까 1만 찍히겠죠. 여기는 1, 여기는 5, 맞죠? 5, 1. 자, 여기는 1만 찍히겠죠. 자, 그러면 숫자는 다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형태를 보겠습니다. 형태를. 자, 앞에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줬어요. 이게 뭐예요? 그대로 출력해라. 그리고 여기가 1이죠. 여기가 5. 중간에 이것도 그대로 출력해라. 따옴표로 묶었으니까. 따라서 이 A번에 맞는 건 페이지 1/5. 그런데 이 페이지가 여기에는 뒤로 갔네요. 페이지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앞에. 자, 얘는 어디로 가 있어요? 뒤로 가 있네요. 뒤에 가 있죠? 이건 맞습니다. 자, 얘는 1이죠. 여기는 5죠. 페이지. 따옴표 묶어져 있는 게 뒤로 가야 돼요. 얘가 역시 뒤로 가야 돼요. 그럼 이것도 틀린 거죠. 자, 1번도 틀렸고. 자, 그 다음에 페이지 1이죠. 1. 그런데 포맷은 이 두 자리 형태로 맞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형태로 맞추다 보니까 01로 들어간 겁니다. 따라서 맞는 건 B와 D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B와 D가.
자, 맞는 거 물어본 거죠? 혹시 틀린 거 물어봤다면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맞게 연결된 거 물어봤습니다. 자, 5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4번으로. 자, 급여 직원 테이블의 급여 필드는 데이터 형식이 숫자이고 그랬습니다. 필드는 정수로 설정이 되어 있다. 다음 중 급여 필드에 입력 가능한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자, 우리가 이렇게 100만원 여기다가 500만원 이렇게 그려보세요. 숫자를. 그러면 100만원 이상이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500만원 이하면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교집합 중복되는 거죠.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은 AND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1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 서로 마주보죠. 등 돌리고 있어. 이때는 오화라는 겁니다. 오화. 자, 그래서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는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AND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숫자 사이에 쉼표를 직접 넣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작성도 가능하고 between A and B, between A and B 100만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500만원을 포함하는 겁니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또는은 이 둘 중에 또는이에요. 오화의 의미가 여기서 오화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55번 문제 풀으시죠. 막 영어로 막 뭐라고 쓰죠. 막 영어로 do cmd 뭐 오픈 폼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걸 우리는 주로 이제 프로시저라고 그러는데, 프로시저는 연산을 수행하거나 값을 계산하는 일련의 어떤 명령어가 있겠죠. 명령어. 그리고 메서드. 아까 우리가 개체화 메서드가 있죠. do cmd 뭐 오픈 폼, 오픈 쿼리 이 부분이 메서드입니다. 앞에는 개체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일련에 쭉 나오는 걸 이런 걸 명령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명령문이 있는데 그 명령 안에 뭐 개체도 나오고 메서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은 대체로 프로시저나 선언 형식의 한 줄로 표현되며 명령어의 끝에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로시저에서 매 줄의 끝은 별도로 구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분 기호를.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언어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 그래, 세미콜론 맨 뒤에 들어가지. C나 C 뿔뿔 자바 이런 언어에서는 맨 뒤에 세미콜론으로 종료를 합니다. 명령문 끝에. 그래서 언어를 좀 배워보신 분들은 혼란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프로시저에서는, 액세스 프로시저에서는 맨 뒤에 세미콜론을 구분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개체명, 메서드명 이렇게 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 자, 펑션으로 시작을 하면 end 펑션으로 끝나고, 서브로 시작하면 end 서브로 끝나고, 자, 시작과 있으면 종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자, 55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고, 56번. 자, 우리가 앞에서 본 입력 마스크에 대한 내용들이 있네요. 자, 입력 마스크의 내용들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연구샵. 연구가 장사하는 가게인가요? 연구샵. 얘네들은 전부 다 숫자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0부터 9까지 숫자 9하고 같다고 그랬죠. 이 9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숫자. 자, 그렇다면 이 0은 필수 요소입니다. 반드시 입력을 해야 돼요. 즉 공백이 안 된다는 거죠. 덧셈 뺄셈 기호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는 숫자인데 공백이 가능합니다. 선택 요소죠. 안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차이점이 있다면 9와 공통되는 덧셈 뺄셈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샵은 9하고 같아요. 즉 공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공백이 가능하지만 이 9에서는 덧셈 뺄셈을 쓸 수가 없었지만 이 샵은 덧셈 뺄셈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연구샵은 숫자만 올 수 있다. 공백도 올 수 있지만 문자는 못 온다. 자, 그러면 그걸로 보면 앞에 연구샵 3개가 있습니다. 연구샵, 연구가 장사하는 가게. 얘는 숫자만 있다. 자, 숫자만. 얘 숫자 왔네요. 얘 숫자 왔네. 숫자가 아닌 게 A가 왔네요. 여기 A가 왔네요. 연구네 샵 가게에는 숫자만 판다. 숫자만 장사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문자도 이제 관리하는 거는 L, A. 자, L은 영문자도 쓸 수 있습니다. 한글 영문. L은 문자만 관리하는 거죠. L은 문자만. 자, 그리고 숫자나 이제 공백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 L 대신에 물음표는 공백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선택 요소. 자, A는 한글 영문 L을 포함하고 숫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공백은 안 되고. 자, 그러면 공백이 가능한 건 소문자 A라는 겁니다.
소문자 A는 한글 영문 숫자 공백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문자 공백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게 ND 연산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0분의 가게에는 문자가 못 온다. 숫자만 온다. 그래서 세 번째 안에는 전부 다 문자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L은 문자, 한글과 영문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글이나 영문이 올 수 있다는 거죠. 5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57번. 다음 중 XS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형식의 종류, 크기,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옳은 것은, 자, 메모가 있습니다. 메모. 자, 메모 11년, 15년 이럴 때도 메모에 대한 내용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자, 255자 이내에는 텍스트만. 자, 255자를 넘어서 65,535자 이내에는 문자 숫자를 포함하는 문자 형태가 되겠죠. 즉 255자 이내까지는 텍스트를 쓸 수 있지만 255자를 초과해서 65,000까지는 자, 긴 문자열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 설명 같은 거를 쓸 수 있는 게 메모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거죠. 예, 아니요. 1바이트가 아니라 1비트입니다. 두 값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건 맞고, 통화 8비트가 아니라 8바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소수 이하 4자리까지. 자, 앞에는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수 아래 4자리까지, 소수점 아래 4자리까지 8바이트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하나, 날짜 시간도 8바이트입니다. 기본적으로 통화와 날짜 시간이 8바이트예요. 물론 숫자 중에 실수도 8바이트지만 이 실수는 실수로 그러는지 실수로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와 날짜가 8바이트라는 거. 자, 그리고 소수 아래 4자리까지도 간혹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화와 날짜는 8바이트다. 8비트가 아니다. 내 8을 비트로 버려, 잘못하면. 자, 숫자는 2바이트가 아니라 1바이트도 있고 2바이트도 있고 4바이트도 있고, 근데 2바이트로 통일을 해버렸어요. 숫자는 1, 2, 4바이트가 있다. 1, 2, 4, 8바이트가. 자, 그래서 맞는 거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 select, 검색해라 라는 거죠. 우리가 DML 구문에 보면 자, select가 있고, 그 다음에 insert가 있고, insert into value죠. 그 다음에 delete, 삭제하는 게 있고, 또 update는 set 오는 거죠. 업데이트, set, where. 자, 그래서 이 select는 검색을 해라 그런 말입니다. 검색을 해라. 자, 그런데 중복되는 데이터를 포함하는 코드를 제외시켜라. 똑같은 게 있으면 그만해라, 빼라 그 소리죠. 자, 여기 보면은 select distinct 학과, 학생 테이블, from이죠. from 학생 테이블에서 where 4학년 이내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학과가 있고 여기 학년이 있어요. 학년이 4학년, 2학년, 4학년, 2학년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A학과, B학과, C학과, D학과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A학과라고 할까요? 여기도 A학과, 여기는 B학과. 자, 그러면 4학년 이네들 여기 있죠. 4학년, 여기도 있고 4학년, 여기도 있고 4학년. 자, 그러면 4학년 이네들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과를 표시하래요. 학과. 학과는 뭐가 있어요? A, C, A. 세 개가 있죠. A, C, A. 그런데 학과가 중복된 건 제거시켜라. 중복된 건 제외시켜라. 그런 말입니다. distinct 학과. 그러면 중복된 건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빼버리고 A, C만 나옵니다. A, C. 왜 나는 빼? 자, 이렇게 A, C. distinct는 중복된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만약에 distinct 별 그러면 학과와 학년을 모두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얘는 빼버리겠죠. 여기 중복된 게 있으니까. 자, 그래서 distinct의 어떤 특정 필드나 모든 필드를 넣어서 중복된 거를 제거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에 보면 2개의 테이블이 있는 것 같아요. 자, join은 두 테이블을 연결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join, 두 테이블을 연결하겠다. 누구와 누구를? 부서 정보와 사원 정보를 연결하겠다. from 뒤에 있는 게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부서 정보라는 테이블과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을 연결시키겠다. 그런데 여기 write가 있네요. write.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부서 정보가 있고 여기 사원 정보가 있습니다. 부서 정보가 있고 자, 1, 2,
4가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는 1, 3, 4, 5가 있다고 볼게요. 1, 3, 4, 5. 자, 그러면 조인 부서와 사원을 조인 시키려고 하는데 여기 라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트. 그러면 여기에 공통되는 애 누구예요? 1번, 4번이 공통되죠. 1번, 4번이 공통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건 모두 나타내라. 그럼 뭐가 나타나요? 자, 모두 나타내려면 1, 3, 4, 5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라이트 오른쪽에 있는 건 다 나타내고 그리고 왼쪽에는 얘랑 공통되는 거 1, 4번만 나타내라. 1, 4번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별도로 안 써도 되는 거죠. 즉 라이트가 들어가면 오른쪽에 거는 다 그리고 왼쪽에는 똑같은 것만 들어가라. 반대로 여기가 레프트가였다. 레프트였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만 다 들어갑니다. 1, 2, 4를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1, 2, 4 그리고 얘랑 공통되는 거 1, 4 당연히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을 기준으로 가고 라이트를 쓰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가고 그러면 1, 2만 1, 4만 나오면 똑같은 거 1, 4만 나오게 싶다. 여기에 1, 4 여기에 1, 4 이렇게 공통되는 것만 나오는 걸 우리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레프트 조인은 왼쪽에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라이트 조인은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기본으로 자 이너 조인은 두 테이블에 공통되는 것만 가져온다 그런 겁니다. 공통되는 것만 아우러 조인은 모두 다 이거 싸우지 마 그냥 다 갖고 와 다 그런 게 아우러 조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사원에 있는 모든 정보 부서에는 뭐 사원과 공통되는 것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 먼저 부서 정보에는 어떤 거 사원에 있는 부서 번호와 일치되는 것만 여기 조건입니다. 부서 번호 자 부서 번호 온 조건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부서 정보는 사원 정보에 있는 일치하는 것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원 정보는 모두 가져와라.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은 인호조인입니다. 일치하는 거 두 부서가 일치하는 거 인호조인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D함수가 있네요. D합 이런 거 있나요? D합은 없어요. D썸이죠. 또는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DAVG 에버리지가 아니에요. AVG 뭐 Dmax Dmin 그 다음에 또 Dcount 엑셀처럼 A가 없습니다. Dcount로 통일합니다. 자 이때 D함수는 맨 앞에 필드가 옵니다. 에버리지 그러면 평균을 구할 필드 맥스 그러면 최대값 뭐 합 그러면 합 구할 필드 자 뒤에는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여기서 문제에서는 사원 테이블 그랬어요. 사원 테이블 자 그러면 사원이 가운데 있는 테이블에 와야 돼요. 사원 이렇게 맞죠? 자 그런데 얘는 D합이라는 건 없어요. D썸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4번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좀 더 보면 급여 합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면 맨 앞에 구하고자 하는 값이 맨 앞으로 오고 조건은 급여가 직급이 과장이다라고 했으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13년 1회 때도 한번 출제됐고 자주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 D함수의 형식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0번까지 마무리하고 2015년 다음 시간에는 2015년 3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언제나 저는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